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9월에 헤어졌는데 벌써 10월이야.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 프로그램은 안 보실 연령대이시라서 괜한 드립을 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가 9월에 분명히 헤어졌는데 한 6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왔더니 벌써 10월이고요. 10월도 벌써 네 번째 날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한 3일만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하면은 벌써 또 주말이 또 3일 예정돼 있죠. 아직도 휴일을 만끽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일상에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모두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혼자 방송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정말이요. 이렇게 오래 쉬는 거는 저는 진짜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제가 좀 스스로 일 중독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쉬는 이 6일 동안이 좀이 쑤셔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뒤에 배경사진 굉장히 시원해 보인다는데 이거 맞아요? 피디님? 이 배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한강이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날씨 좀 맑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비 소식이 또 약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금 일상에 복귀하신 분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연휴 끝났어요. 일어나시고 출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좋은 아침 외쳐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말 그리고 휴일 사이에 뉴욕 증시 계속 보셨어요. 예, 뭐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반복을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좀 바닥 딛고 이렇게 쫙 돌아서면서 그걸 국장에 쫙 토스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젯밤 또 밤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남 잘 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심술궂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확인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시장의 유목조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도 또 긴긴 연휴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사이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가 된 것도 있고 여전히 좀 안개 속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셧다운은 임시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지나가긴 했는데 이게 또 셧다운이 되지 않은 부분 임시 예산안 통과가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아침에 나왔던 소식이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의 해임안 건이 가결이 되면서 의장직을 상실했는데 또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장직 상실, 퇴출된 부분이 또 하원 의장 사상 최초라서 뭐 어떠한 또 정치적인 파장 또 여기에 또 우리 미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또 쉬는 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예상치를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대치도 밑돌았는데 향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을 하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그 당일에 4% 빠졌고요. 또 테슬라의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또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좋았던 얘기들이 없던 가운데 국채 금리는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는 다시 또 탄탄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 유가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7을 넘어서면서 너무 많이 올라서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달러가 이렇게 오르는 건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에게는 특히 다 이제 M7 종목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죠. 달러 강세는 영 좋은 게 아니다. 뭐 우리나라 수출주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워낙에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많아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107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3주간의 최저치를 좀 찍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제유가 배럴당 이제 $90 WTI 기준으로 아래에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89.45 이것도 이제 부담되는 수준이 있죠. 이 가운데 3대 지수는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장중에 4.8을 돌파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내렸습니다. 다우는 1.29%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37% 그리고 나스닥이 1.8% 하락했는데 우리 다우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연수익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29% 결국엔 하락하면서 이제 올해 내내 겨우겨우 이렇게 올랐었던 지수가 모두 다시 되돌림이 나타났다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시장에 전해졌는데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는 국채 금리가 연준이 그 높은 수준의 금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이 졸지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8%를 돌파하며 2007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30년물 국채금리도 4.9%를 넘어서면서 역시나 2007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5% 돌파가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빌 에크먼,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빌 에크먼이 가장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30년 만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72%까지 올라가면서 8%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높은 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펼쳤고요. 보스틱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이 높은 수준의 금리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파적인 발언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스틱 총재가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으로 꼽히지만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차단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심리를 쫙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인플레이션이 제때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그 미래 수익에 대한 좀 부정적인 환경, 그리고 차입 비용이 더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을 관련한 기술주들이 좀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8월에 채용 공고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961만 건으로 직전 달보다 다시금 69만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시장 예상치가 880만 건이었는데 앞자리가 완전 다르죠. 8이 아니고 9를 다시금 보게 됐고요. 8월 채용 공고가 4월 이후에 다시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채권 시장이 너무나 좀 위험하다.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좀 진정돼야 주식 시장의 바닥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이 채권 금리 때문에 이제 FOMC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더 오르겠어, 크게 오르겠어라고 우리는 너무 좀 시장을 낙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 얘기까지 나오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도 이게 너무나 쉽게 10년물도 그렇고 30년도 그렇고 너무나 쉽게 가볍게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요. S&P 500 섹터 기준으로 유틸리티 섹터 한 개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고, 이제 금리 인상에 좀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기술주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자면 다 빨갛죠. 그리고 저기 이제 우측 하단에 유틸리티 섹터만 전체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큰형님들부터 쭉 보자면 아마존이 좀 크게 하락했어요. 아마존이 3.66% 하락을 했는데, 아마존은 영국 쪽에서 이제 반독점 관련한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하락을 했고 아마존도 하락을 했고 구글도 그렇고 이제 반독점 관련한 얘기들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좀 주춤주춤하는 빅테크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고요. 애플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0.78%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보면은 인텔은 0.65%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제한적인 하락이 보이긴 했지만 엔비디아 2.8% 하락, 그리고 AMD도 3%대 밀려났고요. 온세미컨덕터의 주가도 3.87%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말 사이에 요 메타 소식 전에 들으셨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요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용하기 위한 돈을 지불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쓸 것 같아요. 왜 광고 나와도 그냥 쓸 것 같은데 유럽에는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사용자에게 광고 없이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접속하기 위해서 월에 $14의 수수료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1.92%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은 쓰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메타가 이런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다라는 부분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연휴 내내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밤사이에는 2%대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246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가장 주요한 이슈는 인도 대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좀 주가를 하락하기도 만들었고 다시금 또 하락 뒤에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어제 밤사이에는 2%대 하락, 그리고 GM과 포드도 각각 포드는 1.95%, GM은 3.36% 계속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요 아래에 보면은 이제 뭐 홈디포를 비롯한 로스 되게 종목들 이제 필수 소비재나 임의 소비재 쪽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반등의 불을 켠 건 나이키였습니다. 0.56%. 그동안 나이키의 주가가 너무나 안 좋았죠.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바닥을 딛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상황에서 0.56% 강세를 보였고요. 바닥권에서 좀 반등했었던 디즈니는 다시금 주가가 좀 고꾸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저도 이제 봤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시즌2에 대한 예고 영상이 공개가 됐죠. 0.94% 넷플릭스는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하나 봐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거기 참여자들 중에서 많이 보이던데 과연 이제 옥게임으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올 하반기에 다시금 주가 반등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또 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 과연 요금 인상이 넷플릭스의 주가와 매출의 상승의 모멘텀이 될지도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씩 뉴스를 좀 확인해 보자면 HP 같은 경우에는 그 워런 버핏 해서웨이 쪽에서 지금 지난 9일간 지분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반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HP에 대해서 휘렛패커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는 1%대 상승을 했고요.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에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특수도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투자 의견 하향의 배경이 되면서 또 최근에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하나를 인수했거든요. 장중에는 좀 상승하기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2.43% 하락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암 치료 회사인 포인트 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을 주당 $12.5 그리고 약 $14억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주가가 3% 이상 급등을 했다가 막판에는 2%로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이 포인트 바이오 파마의 주가는 80% 넘게 주가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보면은 워너뮤직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개장 전까지는 주가가 좀 올랐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이 밖에 종목들 보면은 일부 에너지 섹터의 초록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틸리티 섹터의 초록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더 많았던, 또 일부 통신주, 버라이전, 그리고 티모바일 등의 종목들이나 또 일부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타겟과 달러, 제너럴 등의 종목들이 초록불을 켠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부진했었던 그런 시장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유가 또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지금 국채금리의 계속해서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반 여건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벌써 이제 47분 막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셨어요? 아, 힘들게 보냈습니다. 힘들게 보내셨다뇨? 뭐 가족 일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완전히 뭐 퍼펙트 스톰이에요.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네. 이렇게 또 하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네, 그런 걸 또 보여줬어요.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 네. 이 하락이 언제 멈출 수 있을 것인가는 다들 그 국채금리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국채 금리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일단 9월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퍼펙트 스톰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은 아마 10월 중순쯤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채 금리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쵸. 예,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봐야 그래야 이제 한번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해당 사항이 사실 저희가 보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하고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그때도 지금 잘 보시면 7월달, 8월달에 네. 매크로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2분기 실적이 특히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빅테크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시장을 극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게 될까?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까지 지금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연휴 동안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그리고 앞으로 10월 달은 과연 시장이 어떨지 쭉 전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이슈 중에서는 일단 실적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쵸, 뭐가 네네. 또 중요할까요? 일단은 중요한 게 저는 한 9월 달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보시면은 대충 뭐랄까 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게 표를 보시면 이게 9월 달 이제 성과거든요. 9월 한 달 동안. 예, 그렇죠. 주시장은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하락폭이 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국채폭은 보시면은 뭐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에 48bp, 이거 상승인데 이게 마이너스 돼 있네요. 네. 그다음에 한국 국채도 한 20bp 이상 올라가 버렸고요. 달러는 완전히 킹 달러죠 지금. 뭐 강세라고 하지도 않고 킹이라고 그래요 지금. 킹 달러고. 달러원 기준으로 1,400원 돌파하는 네. 시장 네, 바로 맞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유가는 급등했고요. 금 가격은 급락했고. 네. 이게 이제 결국 시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다 그러면은 뭐 지난주 사실 이러한 그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난주 이슈들이 결국 다 점령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한번 이슈 한번 보면은 네. 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지난주에 사실 이제 임시 예산안이 상원 통과를 하면서 45일짜리예요. 그러면 11월 15일에 다시 또 이제 이 리스크가 또 불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이 세 가지죠. 3고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3분기 실적 발표는 일단 10월 중순으로 지금 시작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본다면은 이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매크로 상황이 10월 달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또 느낌이 나오실 것 같아요. 9월에도 안 좋았는데 네. 10월에 좀 좋아지길 바랐는데. 네. 한번 연방정부 리스크 먼저 한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예, 저희가 5월 달에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 조정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때 중요했던 게 사실 신용평가죠. 네. 미국의 이제 국가 신용평가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됐는데 그렇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지금 다시 와 있고 이게 이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통과인데 그러면 11월 15일 날 다시 또 이제 예산안 2차 예산안 처리 기한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선거일이 이제 뭐 11월 5일이 되겠지만은 맨 밑에 보시면 하원하고 상원의 의석수를 보시면은 너무 팽팽해요. 그럼 결국은 11월 15일 날 있을 2차 예산안 처리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퍼펙스텀 중에서 정치적 리스크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다가 경제 리스크 중에서 먼저 보시면은 지금 국채 금리가 오늘 4.8달러 10년물짜리가 이제 그걸 뚫었었어요. 4.8%. 뚫었다가 4.8%를 뚫었는데 16년 내 최대치거든요. 이 정도면요.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정부 지난번에 그 부채 상한 한도 조정 때문에 하반기부터 국채 발행 한도가 더 늘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계속 장기화되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중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국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좀 매도하는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 상황이랑 보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은 연준이 뭐래 딴 거보다는 연준이 먼저 기준금리 특히 통화정책을 최소한 동결적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잡아주려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우리 PPI, CPI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선제 조건은 사실 국제 유가가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된다. 그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달러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4.8%까지 올라갈 정도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연초위에 보시면은 100에서 한 105 정도가 사실 이제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채 금리하고 동시에 이탈한 게 사실 이제 9월 초순부터 중순부터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연준부터 해결이 돼야 해결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긴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긴축을 동결시키는 이런 수준을 좀 떨어져야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먼저요. 근데 지금 쏟아지고 있는 악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내일 모레 괜찮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유가가 바로 내일 맞습니다. 뭐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네.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국채 금리도 그렇고 이게 진통을 좀 오랜 기간 겪어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지금 거의 피크를 다 찍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대신에 계속 약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은 네. 국제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지금 연초 이후에 뭐 지금 거의 한 65달러에서 거의 80달러 정도, 82, 3달러 정도 했던 것이 사실 지금 90달러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100달러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들. 근데 지금 한 90달러 선에서 저희들은 뭐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단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반대로 유가는 수요가 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달러에 대한 반등으로 유가가 90달러에서 발목을 잡힐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시장에서 보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젤렌스키가 지지난주에 왔었어요. 미국에 방문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찬밥대우였어요. 쉽게 해서 뭐냐면은 이제 폴란드도 지금 벌써 사이가 틀어졌고 네. 독일도 손절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원도 이번에 45일짜리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미국이 피로감이 쌓인다 보면은 그리고 내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에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EU에서 공급망이 좀 어느 정도 확대된 공급망이 붕괴된 게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유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 현재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감축 동맹이 균열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한다면은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유가에서 먼저 손을 써줘야 좀 90달러 선 정도에서 안정 아니면 그 밑에 정도로만 움직여준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부분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연준의 나중에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통화 긴축 정책에 전반적인 스탠스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좀 꺾였으면 좋겠는 거 뭐 다 같이 꺾였으면 좋겠지만 국제유가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있는 거군요. 그쵸, 그로 네. 인해서 좀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인플레이션 꺾이고.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도 약간 좀 이렇게 스탠스가 완화되고 하면은 국제금리도 조금 진정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을 그런 상황이죠. 네. 좀 기대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좀 지금 정점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피치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쉬는 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를 별로 좋지 않게 발표하면서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는데 실적 부분은 이번에 3분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실적 부분이 좀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사실 또 이제 S&P 오늘 500 지수를 딱 보시면 네. 기술적으로 벌써 박스권을 이탈해버렸어요.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300에서 한 4,600 정도 박스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추석 연휴 때 완전 이탈해버렸습니다. 다우는 뭐 올해 상승률 다 반납했던데요. 다 반납했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3,000에서 거의 한 5,000, 16,000 정도 이 정도 박스권 보고 있는데 15,00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지금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이탈한 게 아니라 개파락으로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3분기 실적을 대하기가 마음이 편해진다. 왜요? 시장이 이미 조정을 받아버렸으니까. 선조정? 선조정. 선반영했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저도 이제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나스닥이라든지, S&P가 미리 선조정을 받으면은 네. 3분기 실적을 대하는 게 사실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차트를 더 본다면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거의 17.61, 오늘 이제 한 19까지 오늘 올라왔거든요. 이건 이제 어제 것까지고 오늘 이제 19까지 올라왔는데 이미 변동성 지수도 그만큼 확 올라와서 지금 연초 중에서도 거의 한 하반기에선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본다면은 차라리 시장이 먼저 조정을 받고 네. 이제 3분기 실적에 임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한번 실적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봐요. 네. 한번 9월달 저희 업종별 한번 성과를 볼까요? 이게 9월달만 성과를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S&P 500이 한 마이너스 4.86%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여기보다 조금 더 성과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곳이 지금 보시면 텔레콤 쪽,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파이낸셜,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정도 업종 정도는 상대적으로 3분기의 실적이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는 분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하나하나 지금 잠깐 본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 먼저 하세요.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IT하고 이제 빅테크,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전기차 뭐 이 정도 먼저 보시는데 저희들 봤을 때는 일단 뭐 빅테크 중에 통신 서비스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일단 기대감이 사실 높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 15 출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플 TV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어떤 매출량이 좀 많이 늘었다는 지금 소문이 있어갖고 소문인가요? 소문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소문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게 나온 게 거의 9월달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신 서비스 쪽에서는 애플을 비롯해서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은 조금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민감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어제 이미 테슬라가 실적이라기보다는 인도 대수를 얘기를 했는데 올해 목표가 사실 200만 대예요. 그래서 전반기에 지금 88만 대, 거의 89만 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네. 그럼 하반기에는 거의 한 110만 대 정도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분기에 45만 대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올해 실적을 좀 못 채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테슬라만 그러냐, 뭐 이미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현대차, 기아차가 8월달, 9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감안한다면은 아마 좀 전기차 쪽은 이번에는 한 2분기하고 좀 틀리게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이제 희망으로 돌리자면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 테슬라 쪽에서 밝힌 이유는 이제 공장 가동을 좀 중단을 했어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인도가 좀 늦었던 거지. 네. 이게 또 이연수 발생이나 뭐 이렇게 인도를 그 다음 해 분기에는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보던데 너무 근데 희망회로인가요? 문제는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출액이 생각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돼 있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회사마다 이제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유럽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이제 판매량을 늘리려고 했던 회사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이 뭐 하이엔드 쪽으로 꾸준히 이제 밀고 가는 데는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저희가 보는 만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회사들도요. 업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IT라든지 뭐 빅테크라든지 전기차 쪽에서는 조금 차별화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종목별로 완전 다를 것이다. 종목별로 섹터가 같이 예. 확 좋아지는 네, 부분보다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네. 그 중에서 그럼 조금 그래도 제일 긍정적인 건 뭐 애플인가요? 애플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4분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요. 예. 요거 빼고는 딱히 지금 눈에 보이는 업종들이 안 나와요. 종목들이 잘 안 나와요. 뭐 정유 섹터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반대로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9월 달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빠진 업종을 보면은 저 금융주 금융주는 조금 좋게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님이라고 해서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죠. 금리는 좀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면서 은행의 영업수익은 더 올라가고 있고요. 네. 플러스 돼 갖고 사실 부도율이 이렇게 미국의 부도율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부도율.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부도율이 높아져 버리면은 사실 님이라는 그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채워지지가 의미가 않죠. 없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3분기 때는 1, 2분기 때 이미 중소기업, 중소은행들, 지역은행들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네.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한다면은 은행주는 아마 배당까지 감안한다면 저희가 3분기 영업 실적을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뭐 최대 영업 실적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헬스케어 쪽도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헬스케어 쪽 중에서는 제약주입니다. 바이오보다는 제약주 쪽에 먼저 우선을 두고 있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3분기 때 특히 이제 당뇨 비만 쪽이라든지 항암제 성인병 관련된 약품들의 어떤 매출액이 되게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네. 아니면 일라일리라든지 노바티스 암젠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쪽은 이제 강세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이죠.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 에너지 공급망 붕괴된 쪽에다가 수출이라든지 그쪽을 수요를 많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도 4분기 매출이 3분기 매출이 2분기 매출 이상으로 더 한 5에서 한 10% 정도 매출 증가율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본다면은 이번 3분기 때 실적은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쪽에서 조금 더 실적이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경기 방어주를 갖고 현재 매크로 상황을 극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금 저희들이 이제 시장의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단 일단 먼저 시장이 선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120선 밑으로 이탈한 것을 본다면은 현재 수준에서 약 아마 횡보 조정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 명언 중에서 공포에 매수하라 뭐 그렇죠. 이런 네, 문장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모든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지표나 시그널들이 너무나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고 언제 다시 이제 좋아지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러면은 정말 공포에 조금씩 매수하는 쪽이세요? 아니면은 반대로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왔다 돌아가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다 이런 쪽이세요? 저는 사는 분위기입니다. 조금씩 사는.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태풍이 아까 퍼펙트 스톰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태풍은 있을 때는 엄청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태풍에 눈 하나 있으면 이 태풍이 왔나 그쵸.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나가고 나면은 너무나 맑은 세상이 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밑에는 다 이제 폐허가 돼 있지만은 그때부터 폐허가 된 상황에서 새롭게 우리가 주워 나갈 수 있는 것들 네. 아니면 그 안에서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가치가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을 보면서 사실은 조금 더 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지금과 같이 횡보 조정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하락 조정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조정 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이 뭐 거의 태풍에 이제 눈을 지나듯이 엄청 강하게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횡보 조정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쪽에서는 조금 보신다면은 좀 차별화돼서 눈에 보이는 네. 종목들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투자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시간 채팅창입니다. 이제 우리 쏜 키에스터 게임님께서는 아직 공포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이제 또 확 깨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엔화 문제네. 엔화도 문제인데 왜 언급이 안 해주시나요? 근데 엔화 그렇죠. 엔화도 바닥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더 그 네. 지하를 네. 또 보고 있는 상황이죠. 공포에 샀더니 진짜 공포면 어떡하죠? 리오님도. 지금도 공포인데 더 큰 공포 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럼, 안 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쵸? 어쨌든 네. 이제 투자의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다시 돌아선다라는 거는 언젠가는 당연히 그게 뭐 들어서죠. 다음 달이 될지 네. 뭐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발굴해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여러 개가 겹칠 때는 사실 공포감이 극대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제가 빅스 지수를 거의 19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하반기에서 가장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가장 많이 공포감을 최근 들어서 느낀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를 투자를 하실 때 5년, 6년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최근 한 6개월 중장기적으로 한 네. 1년 정도 보고 보신다면은 지금 공포감 일단은 가장 극대화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는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살짝씩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너무 큰 기대는 그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그랜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